우리 애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. 상담 자리에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. 발 같은 아이였어요. 어릴 땐 먼저 말 걸고 잘 웃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편안해 보였던 아이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움츠러들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하고 낯을 가리고. 부모님, 그 모습 지켜보는 게 참 답답하셨죠. 오늘은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. 부모님이 그동안 아이를 바라본 자리 자체를 한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가 움츠러드는 진짜 이유가 어디 있는지, 그리고 왜 그동안의 노력이 닿지 않았는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C-Day 내비게이터 차이랑입니다. 저는 14년 동안 사람들의 몸을 케어해 왔습니다. 그 중에는 자존감 회복이 필요했던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.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그 시간이 저에게 알려준 겁니다. 그리고 그 핵심은 회복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였어요. 그런데 그 순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. 부모님, 그동안 해오신 것들을 한번 짚어볼게요.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. 넌 잘하고 있어.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잔소리도 줄여보셨겠죠. 내 말이 아이를 더 위축시키는 건 아닌지. 칭찬도 의식적으로 늘려보셨을 거예요.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. 자존감에 관련한 책을 사셔서 읽으셨을 거예요. 부모 교육 강연도 챙겨보셨을 거고요. 어떤 부모님은 큰맘 먹고 심리상담까지 받아보셨을 겁니다. 부모님, 이건 정말 대단한 노력입니다.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보신 거예요.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? 아이는 여전히 방으로 들어가고 표정은 어둡고 어깨는 움츠러져 있고, 그러면서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. 내가 뭘 잘못한 걸까? 애가 의지가 약한 건가? 부모님,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부모님 잘못이 아닙니다. 그동안 시도하신 방법들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. 다만 방향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. 좋은 말, 칭찬, 책, 강연, 상담, 이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전부 아이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. 마음이 중요하죠. 생각도 너무 중요하고요. 그런데 14년 동안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. 순서가 있더라고요.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. 잔뜩 긴장한 사람한테 괜찮아 라고 말해도 그 말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. 아이도 똑같습니다. 몸이 잔뜩 굳어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말도 깊이 닿지 못해요. 이게 그동안 부모님 노력이 닿지 않은 이유입니다. 노력의 양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. 노력에 들어갈 몸의 상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. 마음에 좋은 것을 부어주기 전에 그것을 담는 그릇 자체가 굳어 있었던 겁니다.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. 그건 좀 예민한 아이 얘기 아닌가? 우리 애는 겉으로 멀쩡한데?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경우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아이들이었어요. 겉이 멀쩡한 아이일수록 그 안에서 더 오래 버티고 있을 수 있거든요. 바로 제가 그랬었거든요. 사실 저는 이걸 책이 아니라 제 몸으로 먼저 알게 됐습니다. 저는 10대 시절에 집에서는 정말 활달한 아이였어요. 그런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. 지금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. 중학교 때 수업 시간이었는데요. 발표 차례를 기다리는데 수업 전부터 이미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쿵쿵 손에 땀이 차고 속이 메스꺼웠어요. 결국 제 차례가 오기 전에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습니다. 그 정도로 몸이 긴장했었어요. 그때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.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구나. 그렇게 저를 다그쳤어요. 그래서 노력으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. 스피치 학원을 다녔고요. 일부러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도 만들어 봤고요. 심지어 마트에서 고기도 팔아봤고요. 발표를 피하지 않고 부딪혀도 봤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자신감은 좀 생기더라고요. 그런데 자존감은 그대로였습니다. 이상했었어요. 머리로는 나 괜찮아 라고 아무리 되뇌어도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거든요.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얕아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목이 뻣뻣해졌어요.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는 그 몸이 도저히 바뀌지 않았습니다. 그때마다 저는 더 깊이 저를 탓했어요.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? 그 자책이 사실은 저를 더 움츠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. 긴장되어 있는 제 몸을 돌보며 케어를 받으니 알겠더라고요.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몸의 긴장이 이완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. 산책도 하고 몸이 이완될 수 있는 케어를 받으면서 서서히 긴장된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깊어지고 목에 힘이 빠지니까 신기하게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예전만큼 두렵지가 않더라고요.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. 제 움츠러듦은 성격이 아니었어요. 부족함도 아니었고요. 그건 너무 오래 긴장해 있던
제 몸의 상태였습니다. 부모가 놓치는 진짜 자리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. 아이의 마음도 의지도 성격도 아닌 아이 몸에 오래 쌓인 긴장, 그 자리입니다. 부모님,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인트로에서 제가 회복의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 순서가 바로 이겁니다. 그리고 이걸 아시면 왜 그동안의 노력이 닿지 않았는지가 한 번에 이해되실 거예요. 회복은 몸의 긴장이 이완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. 그런데 이 긴장은 긴장 풀어라는 말로 이완되지 않아요. 좋은 말로도 다그침으로도 이완되지 않습니다. 몸은 누군가가 자기를 안전하게 살펴주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긴장을 내려놓거든요.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, 그 환경 안에서 몸의 긴장이 천천히 이완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? 뇌가 안정이 됩니다. 몸이 이제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위급한 상황인 줄 알고 켜져 있던 뇌가 비로소 경계를 내려놓습니다. 두려움 쪽이 가라앉고 차분하게 판단하는 쪽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. 뇌가 안정이 되고 나서야 아이는 자기 상태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. 좀 편한데? 그 느낌이 생기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요.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, 나를 조금씩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조금씩 존중하게 되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나 할 수 있겠는데? 용기가 깨어나면서 작은 행동이 따라옵니다. 방에서 한 발 나와 거실에 앉아보거나 먼저 한마디 말을 건네보거나 그 작은 행동이 쌓이다 보면 결국 아이가 자기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바뀝니다. 몸이 먼저고 그 다음이 뇌고 느낌이고 생각입니다. 우리는 보통 이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. 생각을 먼저 바꾸면 몸과 행동이 따라올 거라고요. 물론 됩니다.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하지만 경험해 보셨잖아요.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는 걸.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생각을 넣어주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겁니다. 그런데 14년이 저에게 알려준 건 그 반대였어요. 몸이 먼저 안전해야 그 위에 생각이 비로소 자리를 잡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하고 있어요. 선생님, 얘 어디 아픈 거 아니죠? 한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. 중1 남자아이였어요. 부모님은 이미 심리 상담도 받아보셨고 자존감책도 많이 읽어보셨던 분이셨습니다. 몸 케어도 받아본 적이 있으셨는데 그건 자세가 안 좋다는 이유였지 마음이나 자존감과 연결해서 본 건 아니었어요.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겉으로는 정말 평범해 보였습니다. 그런데 어깨와 배를 만져보니 정말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. 저는 그 아이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몸의 긴장이 이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어요. 활자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이완되고 숨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. 7회쯤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여전히 방에 있는 시간은 많지만 한 번씩 거실에 나와서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. 표정도 말투도 조금씩 좋아진 게 느껴져요.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. 그저 조금씩 좋아진 게 느껴진다. 딱 그만큼이었어요. 하지만 부모님, 회복은 원래 그렇게 시작됩니다. 요란하지 않게 아주 작게,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도 부모님도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부모님, 아이가 용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.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. 이미 내 안에 다 있습니다. 다만 지금은 몸이 긴장이 눌려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. 그 용기가 깨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더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. 몸이 긴장이 이완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. 몸의 긴장이 이완되면 그 안에 있던 용기가 다시 깨어납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아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작게 올라옵니다. 나 괜찮은데?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.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거든요. 회복은 서두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,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지 막막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의 신호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부모 가이드북을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어요. 아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. 부담 없이 받아보시라고 따로 비용을 받지 않아요. 아래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. 들어가시면 이 가이드북을 신청할 수 있고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지도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어요.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시 살아갈 용기를 회복하는 공간 CJ 웰리스의 차이나게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